용인특례시가 신갈 오거리 일대 노후주택과 상가 96곳에 스마트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스마트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은 노후 상가나 주택의 분전반에 IoT 센서를 설치한 뒤 앱과 연동되는 방식으로 앱을 통해 실시간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는 한편 이상 전류를 감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후주택이나 상가에 스마트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고 이상 전류 발생 시에 알람을 통해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IoT 기반의 스마트 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누설 전류를 찾아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줬습니다. 전자저울 설비에서 이제 누설 전류가 0.3A 감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누설 감지가 이제 계측이 되는 저울 같은 경우는 이제 0.3A 뜨는데 이제 통상 정상적인 저울 같은 경우는 이제 추측이 안 뜨거든요. 그간 신갈 오거리 부근은 노후 건축물이 전체 70%로 많아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가 컸습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쓰면서 누전이 되는 거를 몰랐는데 이번 재생 사업 그것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런. 그전에는 저희가 전기를 써두고 사용량을 잘 모르잖아요. 고지서가 날라와야 그때만 이제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감지기를 설치를 해서 그때 이제 그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편리한 것 같아요. 용인특례시는 스마트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이 노후 주택이나 상가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2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2023년 용인시 수출인턴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수출인턴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직면한 구인난 해결을 돕고 청년 무역인들에게는 경력을 쌓기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활동에 대학생 무역인재가 인턴으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6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수출 인턴의 활동을 응원했습니다. 지난 27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2023년 용인시 SNS 시민 서포터즈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용인특례시의 소식과 시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서포터즈는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03명이 지원해 총 30명이 선발됐습니다. 용인시 SNS 서포터즈는 취재와 기사 부분 20명, 영상 부문 10명으로 역할을 나누어 오는 12월까지 용인시 소식 알림이로 활동합니다. 지난 27일 시청 비전홀에서 용인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가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말 구성된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이 전달됐으며 용인시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안을 보고받고 반도체 육성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는 앞으로 분기별 회의를 갖고 반도체 육성 정책 자문과 함께 반도체 관련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8일 시청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과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안에는 지역의 교육자원 발굴,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약 기간은 오는 2026년 2월까지로 협약에 따라 시는 9개 추진 과제에 꿈 찾아드림 교육, 생전 수영 교실 등 22개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104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마련됐으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유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식은 3.1 만세운동의 역사를 담은 식전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독립선언서 낭독, 모범 독립유공자 유족 표창, 소프라노 김현정 교수의 가곡 공연, 3.1절 노래 재창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4년 전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기념사를 남겼습니다. 104년 전 그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민족의 위대한 일어남이
깨어 있음이 시작된 날, 그 착수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대한민국 대한 독립을 쟁취를 했습니다. 순국선열의 피로 되찾은 이 나라, 3.1운동이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참석자 모두가 만세삼창을 외치며 1919년 3월 1일 그날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뜻을 되새겼습니다. 용인특례시는 먼해 만세운동길 걷기 등 3월 한 달 동안 용인 만세운동의 발자취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인 조아용 굿즈가 온라인 오픈마켓 조아용인 스토어에서 판매됩니다.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에서 조아용인 스토어를 검색하면 키링, 머그컵 등 26종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그동안 오프라인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조아용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어 조아용이 더욱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3일 찾아가는 행복소통시장실 첫 대상지로 기흥구 영덕일동 흥덕지구를 방문했습니다. 찾아가는 행복소통시장실은 이 시장이 시민들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 불편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상시 운영됩니다. 이날 주민들은 대중교통 증차 요청, 버스 승강장 개선, 젊음의 광장 활성화 등 불편 사항들을 건의했습니다. 이 시장은 민원 관련 담당 부서장을 함께 배석해 현장 질문에 즉시 대답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직접 해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단기간에 예산을 확보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해결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은 좀 더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인시 박물관에서 스마트 용인시 박물관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스마트 용인시 박물관 서비스는 인터랙티브 스마트 미디어월 아카이브와 AI 기반 도슨트 키오스크가 특징으로 인터랙티브 스마트 미디어월 아카이브는 2층 전시실에 위치해 관람객이 정보를 알고 싶은 소장품의 이미지를 터치하면 크기, 재질, 시대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이 이게 뭐 해설이나 이런 시간과 이런 것들을 구애받지 않고서 스스로 이제 자율적으로 유물에 대한 상세적인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이 이 미디어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기반 도슨트 키오스크에서는 관람객이 용인시 공식 캐릭터인 조아용에게 질문을 하면 조아용이 관람객의 음성을 인식해 전시품 설명부터 문화재까지 다양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또한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도 3D 가상 공간에 재현해 관람객들은 키오스크를 통해 수장고 곳곳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용인시 박물관은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 공립박물관 기반 구축 사업에서 선정되면서 확보한 국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투입해 마련했으며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6일 용인 바이오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시장은 경기도교육청 김선경 진로직업 교육과장과 정석진 용인 바이오고 교장과 함께 회의를 갖고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 방안과 교육과정 수립, 기숙사 설립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특히 이 시장은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학교 모델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바이오고등학교와 함께 교명 및 학과 변경 문제를 검토해왔으며 시 특색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교육과정 수립을 모색해왔습니다. 용인특례시가 지난 8일 관내 이마트 7개점과 2023년 희망나눔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이 협약을 맺어 관내 소외계층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는 가정의 달 맞이 선물 세트, 김장 김치 나눔 등 5개 사업에서 총 2억 700만 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지원합니다. 기흥구 상갈동 G뮤지엄파크 일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2023년 스마트 관광도시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스마트 다다 익선 용인 링크앤스테이 사업명으로 공모 사업에 도전했으며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45억과 시비 45억 등 총 90억을 3년간 투입해 G뮤지엄파크, 경기국악원, 한국민속촌 일대를 문화예술체험 관광의 핵심 지역으로 조성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7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이 시장은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용인 일반산단 김성구 대표 등과 함께 처인구 원산면 독성리에 위치한 현장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폈습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와 SK 하이닉스 또 SK 에코플랜트가 굉장히 열심히 협력을 하고 소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할 생각이고 앞으로 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무엇보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고 또 안전을 잘 유의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할 생각이고 이 126만 평의 훌륭한 반도체 설비 시설이 계획대로 잘 건설이 돼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난달 7일 기준 토지 보상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전력 공급 시설 공사는 지난해 5월 착공해 현재 17% 진행됐습니다. 이 시장은 오는 2027년 상반기 첫 팹 가동을 목표로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용인특례시가 관내 공공공영주차장 23곳에 전기차 융합형 완속충전기와 관제장치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는 관내 공공공영주차장 24곳에 융합형 완속충전기 30대와 관제장치 30대를 설치했으며 융합형 완속충전기는 건물의 여유전력을 사용해 전기차 충전 시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 충전 케이블 없이 기본 케이블만으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요금 결제는 충전 시작 전 QR코드를 이용하거나 충전 앱 이플러그 스마트 EV에서 할 수 있고 요금은 킬로와트 시 250원이 적용됩니다.